자, 여러분 교재 50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보죠. 토지 가격 공시제도, 주택 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 첫 번째는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인데 자, 계속 토지 가격 공시제도가 출제되다가 32회 작년에는 주택 가격 공시제도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 개별 공시지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항상 공시권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고 개별 공시지가는 우리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떻게 돼요? 공시권자가 된다. 우선 공시권자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년 전에는 또 개별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2년 전에 정책위원회에서 정답 지문을 또 물었습니다. 주의를 좀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 공시지가 제도 500 우리가 2페이지로 갑니다. 자, 502페이지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토지 이용 상황이나 이 주변 환경, 그 밖에 이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이 지가의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용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토지 구별의 확정성, 이 네 가지 우리가 표준지 선정 기준인데 이것을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우리가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로 본다. 공시일과는 다르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 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죠.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1제곱미터를 의미하죠. 단위 면적당 우리는 적정 가격,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란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 밑에 법이죠. 그 밑에서 502페이지 밑에서 우리가 여섯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가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그을까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 이 지문이 가끔 출제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의 그 내용을 우선 기억을 해 두시면서 한번 절차를 한번 볼까요?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표준지를 선정할 때 아까 선정 기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우리가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선정해서 표준지로 선정을 하죠.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토지 중에서 그 지역을, 지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럼 선정을 하면은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를 하죠. 자,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를 해서 중앙 부동산 가격이죠. 자,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때는 중앙,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나올 때는 시군구입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면은 우리 열람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을 하면 되겠죠. 자, 이 흐름인데, 자, 여러분 조사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는 나중입니다. 조사평가 먼저, 심의는 나중이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3페이지 밑에 우리가 3번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 나오죠. 자, 이 공시사항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우리가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자,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표준지에 우리가 어디 있느냐? 표준지의 지번, 소재지죠?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이 나오죠. 시험에는 3.3제곱미터도 자주 출제하는데 3.3제곱미터가 아니라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오죠. 자, 그리고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자,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이 나오고 또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 나오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으로서 지목, 우리가 용도, 지역, 도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공시사항 꼭 기억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04페이지 보시면 이의신청이 나오죠.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보시면은 504페이지 거기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제7조가 나오죠. 1항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30일 동그라미, 요거 60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30일 이내에 우리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항상 뭐죠? 공시기준일이 아니죠. 공시기준일이 아닙니다. 공시일입니다.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죠. 30일. 자, 30일인데 또 시험 문제는 또 요걸 60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60일이 아니라 31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고 30일 이내에 뭐죠? 서면이죠.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구두, 말로 하는 구두가 아니다. 서면이다. 서면. 자, 말로 하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공시권자. 자, 표준지 공시권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왜냐? 여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왜? 신청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겠죠. 이게 1항이 되어 있고 2항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르는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자, 또 이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닙니다. 이 신청이 있은 날, 이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또 30일 이내에. 또 30일입니다.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면으로 우리 그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는 반드시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7조 지문 또 시험에 많이 우리가 출제되고, 이 신청자는 뭐죠? 자, 이 신청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나오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우선은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자, 거기에 제8조가 나오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공공용지의 매수 및 우리가 토지의 사용, 수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상정일 때 나오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적용하는 경우 25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되고, 최근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효력이 많이 나오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효력. 자, 효력이 최근에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 505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시면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 자,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이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죠. 여러분, 기준이 아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라는 것은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를 많이 출제를 하죠.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되겠고, 그리고 또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우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는 거. 특히 그 4번 지문이 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표준지 공시가죠.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둡니다. 효력,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평가, 또 기준이 나오죠. 자, 이 평가의 기준을 보시면은 또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나오는데,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뭐 효력은 시험에 많이 최근에 출제하죠. 뭐 29회도 나오고 30회도 나오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평가 기준은 적정 가격 기준을 평가하죠. 자, 우리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통상적 시장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우리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22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실제 용도 우리가 기준에서 평가한다. 여기 22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을 현재 밑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토지 이용 당시가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재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나지 상정 평가를 볼까요? 자, 해당 토지의 건물, 우리가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나지 상태를 또 상정해서 평가한다. 요거 가끔 또 시험 문제 나지를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상정해서 평가한데 가끔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우리가 나오는 지문이 되겠죠. 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가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죠. 이때 개발 이익을 또 반영해서 평가한다.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하는데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평가한다. 이것도 22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용도 기준 평가가 22회 정답 지문으로 물었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06페이지 보시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은 거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죠. 하나 또는 둘 이상. 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이걸 기준해서 뭐를 가지고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량적으로 고안된 우리가 간이지가 상정표죠.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상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우리는 사용을 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거기에 의에 2번 보세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506페이지 밑에서 우리가 한 7번째 보시면 이렇게 얘기 나오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관할 구역 안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된다. 자, 맨 밑에 10조 1항의 중간 부분 거기 내용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그리고 또 맨 밑에 2항 볼까요? 10조 2항. 이 10조 2항은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아닌의 동그라미. 시험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닌 잘 뺍니다.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우리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라고 하는데, 자, 이 지문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지문입니다. 10조 2항 잘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507페이지 위에 3항 봅니다. 10조 3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자, 앞에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거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죠. 구청장은 여기 항상 포인트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를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요. 뭐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요. 또는 뒤에 가서 이제 또 배우게 될 때 또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거든요. 또 뒤에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은 우리는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요거에서 여기 네모를 줘야 됩니다. 시험 문제 주어야 되죠. 이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뭐죠?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사항 볼까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구하되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5항 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 구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 네모 씌웁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 네모.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밑줄,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밑줄,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럼 감정평가 법인 등 네모. 시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밑에 50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를 우리 할 때는 공시시한. 자,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을 의미하겠고,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2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23회 시험에. 자, 적용하는 경우, 자, 여기 보면 국세 및 지방세에 있어서의 산정, 구하는 기준이고, 또 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개발부담금, 이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기타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기준이 또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신청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개별 공시가든 표준지 공시가는 똑같은데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 30회 시험에 둘 다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509페이지로 오시면은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 32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자, 33회 올해 시험에서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가 중요하다. 자, 올해 시험은 토지 가격 공시제도가 중요합니다. 왜? 작년에 뭐를 출제했기 때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가격 공시제도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단독주택가격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분을 하고, 이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단독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내용이죠. 자, 우선 항상 공시권자를 꼭 기억해야겠죠.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공시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하는 거. 자, 이렇게 공시권자부터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표준주택 가격인데, 이 단독주택입니다. 항상 단독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독 표준주택 가격.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가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509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면 밑에 1번 볼까요? 밑에서 한 12번째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의 동그라미. 시험엔요, 단독 및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가 아닙니다. 자, 평가를 없애주고요. 그 평가라는 말 안 써요. 평가란 말이 아니라 산정입니다. 산정 구하고 평가가 아닙니다. 고치세요. 거기에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가 아니라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거기에 맨 위에 6조 제16조 1항이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 산정이라는 걸 꼭 명심했죠. 자, 거기 맨 위에 제16조 1항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도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의 동그라미,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우리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이라 나오죠.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 이를 우리는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밑줄.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자, 거기 사항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을 줄여서 부동산원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의 네모. 여러분, 부동산원의 네모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5항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 가격, 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져 참작하여야 한다. 자, 그 5항 또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항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 산정 대상 개별주택의 가격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인 뭐를 작성하죠?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죠. 그래서 이 주택 특성 항목에 따라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이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개별주택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주택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네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510페이지에 맨 위에 한국부동산원, 여기에 네모를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이 510페이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표준주택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은 표준주택 가격을 상정을 해서 또 중앙이죠.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등을 거쳐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 신청을 하죠. 이때 또 공시사항이 나오고 있죠. 자, 공시사항이 510페이지에 거기 위에서 한 5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사항이 뭐죠? 표준주택 어디 있느냐, 표준주택 지번, 표준주택의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형상, 표준주택의 구조, 용도,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포함,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으로서 또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이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 있다는 것. 이걸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공시사항,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하죠. 자, 표준주택 가격 활용을 볼까요? 자, 이 신청은 똑같습니다.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똑같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표준주택 가격에 공시 효력이 나오죠. 이 공시 효력도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 표준주택 가격을 한번 공시 효력을 보면은,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그 기준이 된다.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 효력 자주 출제를 하고 있고, 자,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에 510페이지 밑에 17조 1항 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 이 지문도 자주 내고 이 항도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자, 25회 시험과 32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11페이지에 위에 사항을 봅니다. 17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유해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이 신축, 건축, 주택이니까 신축이 나오죠.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이러면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면은 맨 앞에 네모시고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네모.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개별주택 가격일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자, 5항 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6항 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네모, 부동산원 네모,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아니다.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또 밑줄은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부동산원의 네모,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의 밑줄.
자, 그 내용을 또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또 공시 효력이 나오죠. 자, 여러분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공시 효력 벌써 시험 문제에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는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죠. 꼭 여러분 그 19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이제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공동주택 가격 512쪽으로 갑니다. 자, 18조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는 반드시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 그리고 2항 봅니다. 2항도 시험에 한번 정책 이론에서 출제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공동주택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 밑줄, 이걸 시험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사항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그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자,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밑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요 공시권자가 맨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여러분 시험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출제하죠.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그 사항은 25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513페이지에 또 주택 그 19조 주택가격 공시 효력,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똑같습니다. 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시한은 매년 4월 30일이 되겠죠. 공시시한은 매월 4월 30일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을 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죠. 우리 비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공시제도가 있는데, 자, 여기는 또 두 가지 우리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과 집합 부동산 가격입니다.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도 우리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집합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고, 개별 부동산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응용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반과 여기 집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표준, 개별이죠. 자, 여기는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여러분 토지가격 공시제도와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공시하여야 한다는데, 여기는 공시할 수 있다. 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고 또 표준에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용도지역 건물구조에다가 또 하나 더 들어가요. 이용 상황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표준에.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514페이지 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의 밑줄. 이게 하나 더 들어가죠.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의 동그라미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할 수 있다. 밑줄 공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다 공시할 수 있다랍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요거 응용하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응용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한 번도 아직 출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 출제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32회, 뭐 31회, 30회, 29회, 28회, 27회는 전부 토지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토지가격 공시제도와 주택가격 공시제도 두 개를 기준으로 공부하시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표준 부동산 가격 이용 상황이 하나 더 들어간다. 그리고 공시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본서 교재 강의를 모두 진행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이 별표 3개 한 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100% 다 이해를 하시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한 20, 30%, 두 번째 이제 공부할 때는 한 5, 60% 정도 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 기출문제는 본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죠. 이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기본서 교재를 같이 놓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실제 출제되고 앞으로 출제될 것인지 공부하면 여러분 수준이 한 60, 70%로 올라올 것입니다. 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중요 용어 잘 기억해 두시고 어느 부분이 출제되느냐 별표 3개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분석 강의 때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